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을 앓고 있는 최장분 씨. 계속 이 코가 네. 목 뒤로 넘어가나요? 코가요. 목 뒤로 이렇게 하면 넘어가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네. 입으로 나오고 예, 넘어가고 이러니까 넘어가는 게 색깔은 어때요? 약간 누름물이 한미숙 조금 푸르기도 하고 그래요. 예. 색깔이가. 그 냄새는 잘 비염이 맡으시나요? 오래되면서 늘 목 뒤로 콧물이 넘어가는 냄새는 듯하다. 요새 냄새는 괜찮더라고요. 냄새는 좀 예, 나졌어요. 예, 예. 네. 네, 여기가 이제 우리 코고요. 코. 그다음에 이 코 안에 이제 그 코뼈가 있죠. 예? 예, 그리고 그 옆이가 이제 부비동이라 그래서 워낙은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까만 공기가.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이 왼쪽이 더 훨씬 심하세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염증 물질들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지금 불편하신 증상들의 주범이라서 이것들을 이제 수술을 하면 좀 좋아는 지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알레르기 비염은 그 수술하고 자체로도 나서도 괴롭지만 합병증 이 또한 코를 참기 잘 힘들다. 치료하고 관리해야 재발을 안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흔히 축농증이라 불리는 부비동염. 코뼈 안쪽에는 부비동이라는 총 4쌍의 빈 공간이 있다. 밖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부비동을 둘러싼 점막은 점액을 분비해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한다. 축농증은 이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 농이 차는 증상으로 공기의 흐름이 막혀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얼굴 안에 무언가가 차 있는 느낌이 들고 심한 두통을 유발한다. 그런 부비동이 이 코 안으로 구멍이 뚫려서 연결이 돼 있는데 비염이 생기면은 그 입구가 이렇게 막히면서 그 안에 분비물이 고이고 거기에 2차적인 염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부비동염이 올 수도 있고 또 만성적인 부비동염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분비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목 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후비루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코 안에 물혹 같은 것들이 잘 생겨서 코가 막히는 그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고요. 냄새 맡는 신경이 코 안에 나와 있는데 만성적인 염증이 되면 냄새 맡는 신경이 손상이 와서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음식 맛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부비동염을 앓는 한 환자.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 수술로 부비동염을 치료하기로 했다. 코 수술, 특히 이제 부비동 수술은 주위에 아주 큰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눈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눈의 구조물이 다치지 않게끔 하는 거하고 여기 이제 뇌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CT를 보고 이런 눈하고 코하고 막혀 있는 이런 그 뼈들이 구조물들이 제대로 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환자의 경우 부비동, 즉 코 안쪽 구조물에 생긴 염증 때문에 코 속으로 연결된 길이 물혹으로 막혀 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불편한 상태다. 수술에는 수술이 진행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이 이용된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나면 미세 흡입 분쇄기를 이용해 물혹을 제거한다. 그다음 코 속의 뼈들을 잘라서 고여있던 염증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통로를 넓혀준다. 마지막으로 지혈을 위해 녹는 솜을 넣어주고 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숨쉬기가 편안해진다. 수술이 시작되면 이재서 교수는 먼저 내비게이션으로 수술 기기가 들어갈 위치를 미리 잡아본다. 조심스럽게 코뼈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인 부비동으로 접근.
염증 조직을 긁어내고 염증 조직과 엉켜 길을 막고 있는 물렁뼈도 함께 제거해준다. 자, 우리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아이고. 알레르기 비염. 자칫 잘못하면 수술에 이를 수도 있다. 미리미리 치료해야 하고 수술 후에도 잘 관리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기본은 약물 치료다. 고혈압처럼 약물로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 알레르기 비염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때문에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이 생긴다. 이를 조절함과 동시에 코막힘이나 기존 알레르기 반응이 점점 심해지는 증상도 관리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의 약물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다. 알레르기 염증을 줄이는 약과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다.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을 줄이는 대표적인 약물은 항히스타민제다. 이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콧물, 재채기 등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대표 약물은 스테로이드제로 코에 뿌리면 알레르기 염증 세포를 억제시킨다. 코 점막에만 소량 썼을 경우 인체에 해가 없고 치료 효과도 좋다. 그 외 비염 치료에는 회피요법도 중요하다.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비듬이나 인설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많이 닿는 침구라든지 담요라든지 천으로 된 소파라든지 카페트 이런 데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먼지 진드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알레르기 카바라 그래서 이런 침구를 싸면 이런 먼지 진드기는 통과를 못하고 그 수분들은 이렇게 배출이 될 수 있게 돼 있는 특수 카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카바로 침구를 싸는 게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 공기청정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공기 중에 악화 요인들을 줄이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이 먼지 진드기가 25도 이상 그리고 상대 습도가 60 내지 80% 정도가 되면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이런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상대 습도를 한 50% 근처에서 이제 맞추고 집안의 온도도 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이 먼지 진드기 관리엔 좋습니다.